반갑습니다. 저희의 연구 주제는 EM 발효액이 방울토마토의 생장에 미치는 영향과 그 가능성입니다. 혹시 EM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EM은 유용한 미생물들의 조합으로 개발된 미생물 혼합체입니다. 그 중에서 젖산균, 유산균, 광합성균, 효모균이 EM을 구성하는 주요 미생물입니다. 이 EM이 본 연구에 있어서 가장 주요한 연구 재료로 사용됩니다. 최근 들어 살 전반의 친환경 열풍이 일었고, 이에 EM이 친환경 비료로 이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대두되었습니다. EM이 특정 식물의 생장에 미치는 영향은 이미 여러 선행 연구를 통해서 입증된 바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이 얼마나 다양한 객체에 적용될 수 있는지 호기심이 생겨 여태까지 선행 연구에선 다뤄지지 않았던 방울토마토를 이용할 연구 주제에 선정했습니다. 본 연구의 주 과제는 우선 방울토마토를 같은 조건에서 길러 주에 한 번씩 EM 활성액을 250배 희석하여 실험군의 방울토마토에 줬습니다. 약 한 달간의 EM 투여가 끝난 후에는 EM의 잔유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같은 조건에서 또 한 달간의 자체 생장 기간을 줍니다. 주에 한 번 EM 희석액을 주면서 식물의 초장을 함께 측정하고 식물의 높이 측정만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식물의 뿌리채보가 무게를 측정했고, 열매의 개수, 잎의 크기 및 식물의 전체적인 색깔 비교와 부피 비교 등 EM이 방울토마토의 생장에 미치는 영향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구했습니다. 말 저희는 본격적인 실험에 앞서 방울토마토를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뿌리들이 서로 방해받지 않고 자랄 수 있도록 부피가 큰 화분을 구입하였으며 산에서 부산물들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흙을 퍼 담았습니다. 흙의 차이는 최소한으로 하면서 실험군에게 EM을 투여할 때 대조군으로 세워나가 실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단단한 합성 수지로 되어진 판을 가운데에 꽂아서 물이 이동할 수 없게 했습니다. 식물을 다시은 뒤에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EM 활성액을 물에 250배 희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루에 한 번씩 실험군과 대조군 각각에 1리터씩을 보여주며 약 한 달간의 결과를 관찰했습니다. EM 희석액은 일주일에 한 번 실험군에게 주었고, 한 달이 지난 후에는 EM이 이 식물에 미친 효용의 지속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시 한 달간 스스로 생장할 수 있는 기간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연구 결과입니다. 먼저 EM 투여기 때 일주일 간격으로 잰 높이는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소폭 상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립 성장기를 거친 후의 최종적 높이는 약 60cm 정도 차이가 나면서 대폭 상승했음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뿌리까지 뽑아 측정한 실험군과 대조군의 총 식물체의 무게는 실험군 750g, 대조군 250g으로 거의 3배가량 차이가 났습니다. 다음에는 열매의 개수를 비교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최종적인 열매의 개수는 거의 2배 정도 차이가 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식물의 높이만으로는 식물이 더 우수하게 성장했음을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부피와 색깔을 비교했는데,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실험군의 식물이 부피와 색깔 면에서 모두 월등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연구의 결론입니다. 방울토마토의 EM 희석액을 처리하여 총 66일간 생육을 관찰한 결과 식물의 높이, 식물의 체중, 꽃의 수, 과실의 수, 과실의 무게에 있어 우처리군보다 양호한 생육 상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우수한 생육 상태를 나타낸 것은 EM 속의 미생물이 실험군의 생장 과정 전반에 걸쳐 관여하며 도움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식물의 생육을 양호하게 하는 EM의 효능이 선행 연구되었던 배추, 쪽파, 알타리, 무와 같은 품종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방울토마토에도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밝혀내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EM의 잔유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존의 연구에서와는 다르게 방울토마토가 자가적으로 생장할 수 있는 기간을 두었습니다. 그 결과 실험군이 지속적으로 또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였고, 이는 EM이 잔유성을 가지고 있으며 EM 처리를 지속하지 않아도 과거에 EM을 처리했던 식물이 일정 기간 EM 무처리구에 대하여 더 양호한 생육 상태를 나타냄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본 연구에서 실험과 관측 그리고 그에 대한 고찰을 통해 밝혀낸 EM이 방울토마토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과정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광합성세균과 타 미생물 간의 에너지원 차이가 광합성균의 더 높은 소생 가능성을 만든다고 판단했습니다. 충분한 햇빛이라는 환경적 요소가 충족된 광합성세균은 다른 미생물과의 상승 효과를 통해 EM을 처리하지 않는 기간에도 식물에 영향을 제공하고 식물의 생육을 돕는 것이라 추측됩니다. 이상으로 EM이 방울토마토의 생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잔유성을 가진다라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연구의 활용 정령입니다. 본 연구에
세 가지 먼저 그 EM의 잘못은 혹시 건강한 거기에 혹시 화학 이거 좀 무해서 또 하나는 EM이 그 희석을 해서 집어넣을 때 경제성 또 하나는 그 EM을 처음에 넣으려고 생각했을 때 그 생각이 어디에서 처음에 나와서 EM을 그런 아이디어를 냈는지 그 아이디어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세 가지만 답변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EM의 안전성에 대해서 여쭤보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선행 연구에서 EM이 식물체 말고도 의학 분야에서도 활용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에게 인체에 유해하다고는 판단하지 않아서 저희가 이런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성 부분에 대해서는 이 EM 발효액을 굉장히 이렇게 많은 양을 구해서 구입해도 이걸 희석할 때 100배, 500배, 1000배 단위로 희석을 하여서 사용해도 이런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경제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디서 이런 아이디어를 가져온 것이냐면 저희 부원 중에 한 명이 봉사활동 같은 걸 갔을 때 환경에 관련된 봉사활동이었는데 그게 그 강에 EM 흑공이라고 그걸 만들어서 이렇게 던져서 수질 오염을 개선하는 그런 정화하는 그런 봉사활동이었는데요. 그런 것을 통해서 그게 수질 개선 말고도 전반적인 환경에 있어서 도움이 될까 생각해서 그 식물에도 적용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선행 연구나 연구한 주제 중에 내용 중에서 투여한 양이 생장에 영향을 미치는 데이터가 있나요? 자료가 있나요? 선행 연구에서는 저희는 250배를 희석했지만 선행 연구에서는 배를 다르게 희석 비율을 다르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 희석 다르게 한 것마다 낸 결과가 있습니다. 혹시 그 경향성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그 EM의 양이 늘어날수록 어느 정도 생장이 더 잘 되는지 EM의 상한이 또 있는지에 대해서 혹시 데이터가 나와 있나요? EM이 완전 강산성 물질이라서 이 희석을 많이 하지 않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식물에게. 그래서 어느 정도 희석을 해야 하지만 이게 그 임계점이라고 하나 그런 걸 넘어서면은 아예 독이 될 수 있어서 그 적정 그 양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이미 진행된 실험에서 저희가 그걸 보고 저희가 적정한 그 EM의 농도를 찾아서 실험했습니다. 그러면 그 임계값 이하에서는 양의 영향이 없나요? 그거는 저희가 확인해보지 못했어요. 혹시 평생 그런 연구실 안 들어봤어요? 그런 계획을 아예 안 잡았어요? 시험을 진행하면서? 100배에서 500배까지 희석일 많이 했었어요, 선행 연구에서. 그래서 저희가 그 중간 250배로 실험했어요. 그 사이에서는 차이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선행 연구에서 봤을 때 선행 연구에서 저희 대부분이 그 배율로 실험을 진행할 그 배열로 많이 실험한 선생님들도 있어서 그냥 따라서 그 배열로 수업을 했다는 건가요? 100배, 50배, 1000배에서 100배나 1000배에서는 이렇게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선생님인가요?
시간 살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